지워진 하루. 에드거 포셋 단편소설. 내 가족은 이상한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특히 존 달림풀이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을 꺼내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의 말을 막고 끼어들었다. 그가 수년 동안 명예회원 자격을 누려온 그레머시 사교클럽에서는 관례와 같은 일이었다. 그가 자신의 가족 질환력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그의 말을 방해하는 것 말이다. 그 이야기가 달림풀의 상상 속 신화 같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주장으로는 달림풀을 제외한 그의 가족 전체가 매우 이상한 사람들이기는 했다. 그의 가족들이 뭔가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었다. 반면에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탐구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는 것만 제외한다면 존 달림풀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비한 농담으로만 간주되었다. 존 달림풀과 꽤나 매력적인 미망인 캐리건 부인의 약혼이 결국 깨졌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했다. 그 무렵 그는 40살을 막 넘겼고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여자에게도 진지한 관심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물론 캐리건 부인은 부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재산이 그를 매혹시킨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는 22번가의 단촐한 주택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달림풀을 쫓아낸 남자에게 미망인의 돈이 큰 매혹 대상이었음은 분명했다. 이제 서술되려는 이야기가 벌어진 수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신분과 과거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높은 지위에 있는 유명한 프랑스 귀족인 드포모르 공작이 그레머시 클럽의 6개월짜리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뉴욕의 귀한 집들의 응접실 문지방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캐리건 부인을 만났을 당시는 그녀와 달림풀의 약혼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즈음이었다. 그리고 몇 주가 흐른 뒤 뉴욕 사교계는 충격에 빠졌다. 달림풀이 쫓겨나고 똑똑하고 젊은 매력의 미망인이 공작과 약혼을 했기 때문이었다. 자존심이 강한 달림풀은 자신이 굴욕적인 대접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에게 이유를 캐물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공작을 신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거짓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몸매가 너무 우아하게 달콤하면서 날렵했고 그의 수염은 반짝이는 검은색이었으며 그의 눈이 풍성하게 빛났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달림풀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계속해서 공작을 클럽에서 마주쳤다. 그러나 그는 공작에게 고개를 까다기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밀리에 자신의 겨울 농장에 처박혀서 복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를 위한 완벽한 재료를 찾아냈다. 파리에 있는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보낸 오싹한 서류 덕분에 공작이 진짜로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자신까지도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달림풀의 손에는 강력한 번개가 쥐어졌고 그가 원할 때 그것을 공작 머리 위로 내리꽂을 수 있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발견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그는 클럽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다. 잠이 그를 찾아왔을 때도 그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심을 굳히지 못했다. 그는 1년의 꿈을 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깨어난 다음 꿈을 하나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새벽의 햇빛은 흔적조차 없었다. 단지 가스등의 불빛이 음침한 별빛 아래로 밝혀져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고 열병 같은 어지러운 감각이 그를 압도했다.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반복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기억의 뒤범벅만이 그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다시 베개에 머리를 기댔고 바로 잠들었다. 그가 두 번째로 일어난 것은 아침 9시가 지나서였다. 그는 훨씬 기분이 좋아진 상태였다. 열기나 어지러움이 사라졌다. 그는 클럽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했다. 작은 클럽들이 늘 그렇듯 그레머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복도에서 오랜 친구 레머스를 만났고 그에게 인사를 했다. 눈이 그리 좋지 않은 레머스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그를 응시했다. 이상하군. 그를 지나쳐서 클럽 서재로 들어가던 달림풀이 생각했다. 오늘 내 외모가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서재 문 앞에서 그는 또 다른 오랜 친구인 서머슨을 만났다.
그는 예의 바름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서머슨이 그를 보더니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행동했다. 그들이 서로를 지나치는 순간 달림풀이 작게 말을 건넸다. 좋은 아침이야, 친구. 오늘 아침 입맛이 괜찮나? 키가 크고 상당히 근엄한 태도의 서머슨이 우스운 동작으로 뭉서리를 쳤다. 그리고 그의 눈썹이 아래로 처지고 그의 입술이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훨씬 좋아. 그리고 그가 재빨리 사라졌다. 달림풀이 중얼거렸다. 저 친구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군. 하기는 우리 유한한 인간 중에는 장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는 거의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탄산수를 한 병 마셨다. 그리고 그날 아침 수년 동안 그 클럽에서 일한 웨이터 앤드류가 그에게 탄산수를 따라 주었다. 오늘 아침에는 다시 기분이 나아지셨으면 좋겠군요. 달림풀 씨. 앤드류가 켈트식 억양을 담아서 말했다. 사근사근한 속삭임처럼 들리는 어조였다. 훨씬 좋아졌어요. 앤드류. 그가 대답했다. 그런데 왜요? 혹시 다른 사람하고 헷갈린 것 아닌가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내 건강은 아주 좋았거든요. 그렇군요. 앤드류가 눈을 아래로 깔면서 예의 바른 몸짓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마지막에 그렇군요라는 말 속의 애매한 어조와 태도 때문에 달림풀은 그 충직한 웨이터를 불러세워서 질문을 더 하고 싶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다시 괜찮아졌다고? 마치 그동안 그가 뭔가 이상했다는 듯 말한 것이었다. 그랬다. 아마 앤드류 역시 나이를 먹고 있었다. 몇 달 전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웨이터가 서재로 들어왔다. 달림풀이 식당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오직 5명의 사람들만이 있었다. 그들 모두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아니면 방금 전 이상한 일들 때문에 그가 그렇게 느꼈을까? 그에게서 가까운 자리에는 에버델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클럽에서 가장 활기찬 사람 중 하나였고 언제나 미소가 얼굴을 뒤덮고 있는 사람이었다. 좋은 아침이군요. 에버델의 눈을 보면서 달림풀이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 어조에는 경악과 놀라움이 가득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거의 없고 대신 우울함 같은 것이 뒤덮고 있었다. 그러더니 아침 식사를 채 마치지도 않은 에버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림풀에게로 다가왔다. 정말로 그가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빨리 괜찮아진 것을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빨리 괜찮아졌다고요? 달림풀이 대답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 내 친구요. 에버들이 자신의 시계줄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어렵게 시작했다. 어제는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당신도 알겠지만 어제가 안 좋았다고요? 어제 아침 당신을 봤어요. 그리고 오후에 1~2시간 정도 또 봤고요. 당신이 어제 하루 종일 여기에 머물면서 포모를 공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험담한 일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아주 이상한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우스운 것은 당신이 이 클럽 안에서는 한 방울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번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 저녁 때 포도주를 몇 잔 마신 것을 제외한다면 당신을 밖에서 술을 먹고 왔을 거예요. 저녁 10시에 포모를 공작이 이 클럽에 들어왔을 때 나는 여기에 없었어요. 당신은 아마도 공포에 휩싸였겠죠. 서머슨과 조이스가 당신과 공작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아마도 신만이 아시겠죠. 그때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면. 이 시점에서 달림풀이 차갑고 거친 어조로 끼어들었다. 이봐요, 에버델. 나는 언제나 거짓으로 만든 농담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이 그런 농담을 하고 다녔다는 것 역시 잘 알아요. 이전에는 한 번도 나를 놀리려고 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이상한 농담은 그만둬야 할 것 같군요. 에버들이 뒤로 살짝 물러나더니 얼굴을 찌푸리고 어깨를 으쓱였다. 그리고 뭔가를 웅얼거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는 수 없죠.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식당 밖으로 나갔다. 달림풀은 식사로 나온 음식을 거의 먹을 수 없었다. 그가 뜨거운 커피를 마신 후 클럽 서재로 다시 갔다. 그가 들어간 순간 웨이터가 몇 통의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그가 지급이라고 쓰여진 봉투를 먼저 열었다. 그것은 충직하고 영리한 그의 집안 하녀로부터 클럽으로 전달해 준 것이었다. 그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밑에서 일한 여자였다.
그것을 읽는 동안 불쌍한 달림풀의 고개가 좌우로 흔들렸다. 봉투 안에는 클럽 자치위원회의 의장인 서머슨 씨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편지가 들어 있었다. 달림풀에게 그날 저녁 자치위원회에 출석해서 전날 그가 저지른 난동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요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에 의하면 달림풀은 전날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레머시의 가장 큰 응접실에서 포모를 공작을 모욕했다. 난동 행위, 명백하게 술에 취한 상태, 포모를 공작에 대한 비열한 모욕 등의 단어를 읽으면서 달림풀의 입술이 떨렸다. 그 편지를 작성하고 서명한 서머슨 씨가 거리를 마주보는 복도에 서 있었다. 달림풀이 그에게 다가갔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달림풀이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내 평생에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었어요. 로렌스 서머슨.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나는 휴게실에서 유커 카드 게임을 했어요. 9시부터 12시까지요. 오드겐과 폴섬, 그리고 당신도 있었잖아요. 나를 장난이나 농담거리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면 세상에나 이것은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서머슨이 외투 보관실로 들어가더니 외투를 벗고 다시 달림풀 옆으로 왔다. 그의 첫 번째 말은 낮고도 진중했다. 당신과 내가 유커 게임을 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 그제 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더니 그가 달림풀을 데리고 서재 구석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달림풀은 정신적 혼란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클럽 자치위원회의 회의까지는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삶에서 하루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만약에 전날 밤 그가 술에 취해서 클럽 안을 돌아다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모룰 공작에 험담을 하고 나중에 포모룰 공작이 클럽 안으로 들어오자 거칠고 시끄러운 소리로 그를 공격했다는 것이 맞다면 그는 그 기억을 하나도 떠올릴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그 다음에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늙은 하녀 앤을 불렀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하녀였고 지금은 그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질문을 했고 그녀를 내보낸 후 그녀의 답변에 대해서 숙고했다. 어제 그녀는 3번 그를 봤다. 그리고 그의 외적 상태에 대해서 그녀는 상당히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홀로 앉아서 생각에 잠긴 사이 갑자기 달림풀의 머릿속에서 반짝 빛이 비쳤다. 그가 자리에서 뛰어오르면서 일어났고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탄성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혼란스러운 문제가 풀린 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클럽 자치위원회에 출석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그에게 유감을 표했다. 물론 처벌이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달림풀처럼 오래되고 평판 좋은 회원을 제명하는 것은 불합리했다. 클럽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이미 가라앉았고 최악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의 회원권 정지가 언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달림풀은 자신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의지를 굳힌 상태였다. 그리고 그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마주보고 있는 판단권자들은 예의 바르지만 우울한 표정들이었다. 의장이 몇 가지 사소한 사전 준비 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고발 항목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달림풀이 앞으로 나서서 명료한 목소리와 차분한 태도로 말을 시작했다. 그의 첫 문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 나는 어제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마치 24시간 동안 클로로포름에 마취당해서 누워 있었던 것처럼 어제 하루는 저에게는 완벽하게 지워진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 나는 클럽에서 집으로 가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까지 정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0시가 약간 넘은 시간에 제 자신의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요일 아침 나는 목유병 또는 최면 상태,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완전히 지나기 전까지는 정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책임 능력이 없는 행위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나 자신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발된 악행에 대해서 완전히 결백하다는 것을 신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깊이 선서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달림풀이 말을 멈췄다.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몇몇의 얼굴에서는 의혹이 읽혔고 다른 얼굴에서는 전혀 반대의 감정이 읽혔다. 달림풀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때까지 고통스러운 침묵이 방 안을 메우고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벗어날 수 있기만을 기도해왔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와 2명의 삼촌들은 잠든 상태에서 걸어다니고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달림풀이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지고 명상적인 어조를 띄었다. 맞습니다. 내 가족은 이상한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긴장이 조금 완화되더니 의원들 전체가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그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에 매우 익숙했다. 그리고 그 익숙한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우습게 들렸다. 엄숙한 법정 같은 상황이 그들의 웃음을 부채질했다. 피고인은 명예를 유지한 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드포모를 공작의 경우 그가 프랑스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달림풀이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공작은 그레머시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캐리건 부인 본인에 의해서 공작과의 약혼이 깨졌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캐리건 부인이 달림풀에게 구애를 하면서 다시 자신의 달콤한 연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달림풀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주 늙은 사람이다. 그러나 매일 저녁 그레머시 클럽의 휴게실에서 그를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지워진 하루에 대해서 말해줄 용의를 가지고 있다. 농담거리가 아니라 진지한 주제로 다뤄진다는 조건 하에서.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가족 질환이나 사고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지워진 하루. 에드거 포셋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